대부분의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중요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고객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사항을 명확하고 완벽하게 전달하는 경우는 사실 매우 드뭅니다. 그 이유는 고객의 동기가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며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과정은 그들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은밀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객이 숨겨진 필요와 동기까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포기하거나 외면한 것들에도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엔 하나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객의 발전 욕구를 바탕으로 기능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욕구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 우리는 절반은 탐정이 되고 절반은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객이 남긴 단서와 행동, 그리고 그들의 선택에 담긴 의미를 관찰하고 분석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고객이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85년 플레전트 롤런드는 인형회사 아메리칸거를 창업하면서 누구나 놀랄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장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창업 당시 초대 마케팅 담당 임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단 한 번의 포커스 그룹에 참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롤런드는 양방향 거울 뒤에서 10대 초반 딸을 둔 어머니들이 둥글게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진행자는 제품의 초기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역사적 배경을 담은 인형과 그 인형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책과 액세서리를 함께 제공하겠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제 딸은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은 인형에 관심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어머니는 그 액세서리들은 결국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 버릴 겁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롤런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비전을 확신했고 그 확신은 곧 엄청난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메리칸걸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큰 인기를 끌었고, 롤런드는 창업 13년 만에 회사를 바비 인형 제조사인 마텔에 7억 달러라는 거액에 매각하게 됩니다. 플레전트 롤런드의 이야기는 시장 조사가 아닌 확고한 비전과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소비자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말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한다 해도 실제 행동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제품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차 대신 걷기를 권하며 환경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엌 서랍장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과연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을까요? 환경을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천 기저귀 대신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는 젊은 부부는 얼마나 많을까요? 커피 머신에 아무런 생각 없이 플라스틱 컵을 밀어넣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같은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공공연히 친환경적인 선택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매를 결정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선택합니다. 결국 소비자 행동은 단순히 말로 표현된 선호를 넘어섭니다. 그들이 내리는 선택에는 현실적인 교환 조건, 개인적인 가치, 그리고 무의식적인 편리함까지 모두 얽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순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흔히 추적되는 순간은 큰 고용이라고 부르는, 즉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기업의 매출 데이터에 자주 반영되며 주요 성과 지표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되는 어쩌면 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순간, 즉 작은 고용입니다. 제품이 고객의 생활이나 비즈니스에 실제로 도입되고 사용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품이 고객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해야 할 일을 충족시킨다면 고객은 그 제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제품이 계속해서 고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이 작은 고용의 순간을 간과하고 큰 고용에만 집중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에 다운로드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앱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앱 개발자가 다운로드 수만 추적한다면 그 앱이 실제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운로드는 단지 큰 고용일 뿐이며 그 이후의 작은 고용, 즉 사용 패턴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고객의 실질적인 필요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 방식에 따라 혁신은 점점 더 발전해 왔습니다. 혁신적인 제품 아이디어가 등장하기 전에는 항상 고객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해결책이 고객의 선택을 받으려면 기존의 선택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조차도 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비자는 기존의 습관에 종종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해결책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 자체로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이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잘 아는 불편함과 함께 사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고객의 행동을 바꾸게 만들 정도로 매력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품의 매력은 기존 제품의 관성과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감을 모두 뛰어넘을 만큼 강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항상 도전이 따릅니다. 새 제품이 아무리 혁신적이라 해도 그것이 기존 제품이 제공하는 정서적, 사회적 가치를 대체하지 못한다면 고객은 쉽게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노베이터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바로 이 마찰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적인 혁신은 단순히 기능적 해결책을 넘어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객은 기존의 선택을 해고하고 새로운 선택을 고용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제랄드 잘트먼 교수는 통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통찰은 우리가 그것을 떠올리는 순간 마치 진실처럼 느껴지는 생각이라고요. 멋진 통찰을 얻었을 때 그것이 중요한지 혹은 훌륭한지 스스로를 설득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찰은 스스로 날개를 달고 바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건이 소비자에게 고용되도록 만드는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요? 잘트먼 교수는 소비자의 생활 속 이야기에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객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제품을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쓸모를 알아채는 해결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돌이켜보면 획기적인 통찰들이 너무나 명백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통찰들은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때로는 깊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반대편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고객의 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여정의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그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제품을 고용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고객이 제품을 고용하고 또 계속해서 고용하도록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고객의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해결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제품이란 고객의 이야기와 문제 속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고객의 삶 속에서 그 제품이 본능적으로 쓸모있는 해결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혁신의 진정한 과제입니다. 고맙습니다.